일은 관리자분들이 주시지만 결국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쓰기 좋다 안 좋다 평가는 오퍼레이터 현장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개발자의 태도, 이게 중요한데, 돈 주는 사람만 중요하게 해서 그 일을만 하면 내가 프로그램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류 예지 보존 솔루션 유예지를 만든 IT 공간 대표이사 이영규입니다. 처음 이제 장생포 초등학교를 울산에 다녔었는데 야구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빼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재밌게 야구를 했는데, 중학교 때 어깨도 다치고 계속 이렇게 야구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프로 가서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그만두고 수업을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야구를 10년을 했지만은 친구들은 공부를 10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친구들도 안 하는 컴퓨터를 공부해서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컴퓨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으로 무작정 이제 학교 앞에 컴퓨터 학원이었는데, 같은 원생들이 키가 되게 작은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오는 학원이구나. 오히려 그게 더 초등학생들과 같이 이제 컴퓨터를 배웠던 것이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가까운 곳에 성인 전산 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가서 또 수강해서 오전 오후 두 번 듣고, 저녁에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독서실에서 자고 또 아침에 좀 공부하고 생활을 그렇게 6개월 이상 하고 딴 자격증이 도움이 돼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제가 조금 코딩을 해간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변압기 성능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덜컥 따오셔가지고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성능 테스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운이 좋게도 부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3개월 동안 개발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제 옆에서 입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랭귀지를 그 전산화시키는 일을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보통 이제 발주를 주는 분들은 관리자분들이세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장 오퍼레이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 했어요라고 현장에 설치해주고 나와버리면, 현장 오퍼레이터들은 현장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그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해 드리면, 일은 관리자분들이 주시지만 결국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쓰기 좋다 안 좋다 평가는 오퍼레이터 현장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개발자의 태도, 이게 중요한데, 돈 주는 사람만 중요하게 해서 그 일을만 하면 내가 프로그램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좀 편리하거나 또 이렇게 효과적인 사항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게 이제 높게 평가해 주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가 이제 29이 됐습니다. 29때 든 생각이, 그냥 이게 거창하게 내가 기업가가 되어야겠다,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그때만 해도 망해도 빨리 망해야 된다. 그래야 또 재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제 창업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었지만은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컴퓨터 조립으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뿌리면서 컴퓨터 조립으로 생활을 하면서 직접 예전처럼 납품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2차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이렇게 간간히 그런 프로그램 개발 3년 정도 하고 나니 현대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등록을 해서 협력업체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처음 컴퓨터를 시작했던 것도 이제 운 좋게 초등학교 학원부터 시작했지만은 울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울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엔지니어로서는 최고의 장비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처음 공장을 지을 때
뭐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안간 미국, 일본에서 가장 좋다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참 수준 높은 장비들이 여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비들이 많이 고장 나는 겁니다. 고장을 나니까 뭐 해외에서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울산 안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대자동차 3차체 공장에서 갑자기 컨베이어가 정지가 되고 한 2시간가량 라인이 섰는데,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는 그냥 한 2시간 정지가 됐다 치지만 공장 안에서는 2시간 때문에 한 1, 20억씩 이렇게 손실을 봅니다. 뭐 공장장님이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잘리시고 다른 공장장님이 또 오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어서 그 새로운 공장장님이 이 다운타임을 줄이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진동 분석, 소음 분석, 유 분석, 열화상법, 온도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거나 기계 장비가 비싸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비는 한 400여 대가 있는데 10대 정도 보는데 한 400대 중에 10대는 이제 사전에 경보하지만 나머지는 390대는 고장나면 똑같이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 최대한 예지 보존을 많이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진동 소음 분석보다는 한 20배에서 40배 정도 개수를 많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전류 예지 보전을 처음 제안하게 됐습니다.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고장난 곳을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 이거 고장나기 전에 뭐 석 달, 두 달, 한 달 전에 변곡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보고는 이게 의미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한참 자동차 공장을 많이 지을 때니까 북경 3차체 공장에 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도 또 고장이 나고 이런 데이터가 남으니 확장해보자 라는 이제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멕시코 공장에 프레스 차체 의장 도장 공장에 전체 설치하게 됩니다. 괜찮네 하니까 한국 공장에 설치하게 되고 러시아, 터키, 중국, 뭐 인도 공장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이제 많이 힘들게 되었고요. 다른 데도 팔 데 없는지 알아봐라.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는 당분간 공장의 이제 신설이라든지 이게 개조는 많이 확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스코, 카이, 뭐 한화, 뭐 LG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넣게 되고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한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고장 내지 사례들을 이제 확대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방법이 없던 게 아니라 소음, 진동, 유분석, 온도, 열화상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좋은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의 한계점이 공장은 현대자동차만 해도 구동부가 4만여 개, 포스코 포항 공장만 해도 20만여 개의 회전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다 예지 보존하려고 이제 들면 진동 분석하고 기존의 이런 분석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새로 지어도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수 검사를 하려면 첫 번째 이런 그 기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MRI를 찍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러면 엑스레이나 CT나 안 그러면 그냥 이제 청진기 정도로 이게 사람들의 컨디션을 볼 수 있는, 그러면 더 이제 조기 발견이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존의 40분의 1, 지금 현재로는 또 80분의 1 비용으로 개소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류 예지 보존 UAG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비를 또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컨디션들이 이상 신호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되고 AI가 되려면 결국 이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가 10,000대가 필요할 때 이거 10,000분의 1로 데이터를 줄이게 되면 한 대 가지고 되는 이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 기능을 계속 고도화해서 개발하고 또 특허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명문화되고 이렇게 기록에 남는 것들, 그리고 또 공유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의욕을 이제 부추기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남겼던, 현장에서 필터를 만들든 방법론을 만들든 했던 것들을
제 특허로 남겨야 되겠다. 이게 내 개인과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와 인류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240여 건의 특허 이제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비의 고장과 이상만을 위해서 전류를 고도화시켰는데 여기서 전압을 재면 전력 양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분석하면서 전력 감시도 같이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장이나 이제 사회에서 화재 이제 빈도를 보면 전기가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합선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뭐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열이 생겨가 불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류를 보면 이상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고도화해서 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다운타임이나 고장이 생기면 급해집니다. 급할 때 항상 안전사고가 수반됩니다. 이런 급한 상황을 사전에 막아드리면 줄어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AI를 하려면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전처리하는데 90%의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10,000분의 1, 1000분의 1 전처리를 미리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이제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빅데이터 AI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초기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던 산업에 있어서 자동화 장비에 좋은 장비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자동화 수준을 올린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데이터로 저렴하게 또 어렵지 않게 공장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잘 건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데이터로 사람으로 해결하는 현명한 유해지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많은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1, 2, 3, 4를 알았던 게 아니라 기존의 인류가 많은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1, 2, 3, 4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거나 그럼 제가 이해한 것들을 책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또 이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러면 경영을 하고 기업가가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들을 같이 이런 고마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들자. 그리고 또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정량적으로 환산해 보니 매출 100조와 직원 2만 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